안녕하세요. 오늘은 제23강 반비례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정비례에 대해서 공부하셨는데요. 지난 시간에 배운 정비례와 오늘 배우시게 되는 반비례가 서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비교하시면서 공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반비례란 x, y 두 개의 변수가 x 값의 2배, 3배, 4배 될 때 y는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곧 역수배가 되는 관계에 있을 때 x, y가 서로 반비례 관계에 있다라고 말하고, 이렇게 반비례 관계가 있으려면, 반비례 관계가 성립하려면 관계식은 y는 하면서 x분의 a, y는이라고 썼을 때 x분의 a의 이 x의 위치가 분모에 있어야 함을 말합니다. 자, 정비례 관계식에서는 y는 했을 때 y는 ax가 되고 x의 위치가 분자, 반비례는 y는으로 식을 썼을 때 x분의 a의 이 x가 분모에 있어야 합니다. 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뒤에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어떤 다른 숫자가 붙는 것 정비례 아니다 말씀드렸죠. 마찬가지로 반비례도 y는 x분의 a 뒤에 플러스나 마이너스 뭔가 다른 숫자가 붙어 있다면 그건 반비례 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또 이 식을 약간 변형을 해보면 x랑 y를 곱하게 되면 a라고 하는 일정한 값을 갖는데, 제가 이거를 뭐라고 했냐면 비례상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반비례에서는 x 곱하기 y가 일정한 값을 갖고 정비례에서는 x분의 a가 일정한 값을 갖습니다. 자, 비교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대표적인 반비례 관계식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넓이가 36인 직사각형의 가로를 x, 세로를 y라고 했을 때의 관계식을 써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직사각형의 넓이 되는 식 너무 쉽죠? 가로 곱하기 세로잖아요. 가로 곱하기 세로는 넓이 36이다. 이렇게 두 수의 곱이 항상 일정한 값을 갖게 되죠. 자, 이것을 관계식으로 구하라 라고 하는 건 항상 y는이라고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y는 x분의 36 이렇게 쉽게 반비례 관계식을 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중요한 거는 이렇게 정비례든 반비례든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프예요, 그래프. 그래프의 모양을 아주 잘 알고 계셔야 되는데, 반비례 그래프는 원점 대칭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대칭이라는 건 뭐냐? 원점을 기준으로 양쪽이 똑같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원점을 기준으로 양쪽이 똑같이 생겼다. 원점을 기준으로 양쪽이 똑같이 생긴 것을 우리는 원점 대칭이라고 하며, 한 쌍의 이렇게 곡선, 하나의 반비례식이 한 쌍의 곡선을 갖게 됩니다. 하나의 반비례식이 하나의 곡선을 갖게 된다. 그 원점을 지나지 않습니다. 원점 대칭이에요. 자, 그 다음에 자, 이렇게 그래프, 요 그래프는 어떤 그래프냐? a가 양수일 때 y는 x분의 a에서 y는 x분의 x에 이 a의 값이 양수일 때 이 1, 3분면과 3, 4분면을 지나는 제 1, 3, 4분면에 존재하는 한 쌍의 매끄러운 곡선이 되고요. 자, 이 그래프 그리는 요령을 또 지난 시간에 제가 정비할 때 엄청 강조를 드렸을 것 같은데, 모든 그래프는 어떻게 한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려라 라고 했어요. 자, 그래프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리면 우리의 손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손이 아래로 내려가고 있죠. 그렇죠? 자, 마찬가지 이 그래프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그리면 손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래로 아래 방향을 향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린다의 의미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x가 증가할 때 손이 올라간다 내려간다의 의미가 바로 뭐예요? y값의 변화량인데 손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내려가고 있죠. 따라서 이 그래프는 a가 양수인 그래프는 x가 증가할 때 y는 감소하는 그래프가 됩니다. 자, 다시 a가 음수인 경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건 a가 양수였고요. a가 음수인 그래프는 제 2, 4, 4분면에 존재하는 한 쌍의 매끄러운 곡선으로 존재하고요. 자, 이 그래프를 보시면 다시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그리면 손이 어떻게 합니까? 위를 향해서 올라가죠? 자,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 손을 어떻게 합니까?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 손 위로 올라가고 있죠. 자,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그려야 한다. x가 증가할 때 손이 올라가고 있다. y도 증가한다. 자, 그래프를 잘 이해하시고 자, 이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정비례든 반비례든 제일 중요한 건 그래프거든요. 그래프의 모양, 그래프의 특징 이런 걸 잘 알고 계셔야 돼요.
또 A가 양수일 때 왜 1, 3, 4분면이냐고 말씀을 궁금해하시는 분이 있으면 A가 양수면 X가 양수일 때 Y도 양수. 그럼 제 1, 4분면이죠. 자, 만약에 여기 A가 양수일 때 X가 음수면 Y도 뭐가 나와요? 음수죠. 그럼 이제 3, 4분면이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A가 만약에 음수다, A가 여기 마이너스다 라고 하면 X가 양수면 Y는 음수 나오죠? X가 양수면 Y는 음수, 제 4, 4분면이 될 거고, 만약에 X가 마이너스가 되면 마이너스 Y는 뭐가 됩니까? 플러스가 되죠. X가 마이너스 Y는 플러스가 되는 제 2, 4분면에 존재한다는 걸 일일이 다 대입해보지 않아도 우리는 예측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자, 이 반비례 그래프는 또 절대값이 클수록 축에서 멀어집니다. 자, 좌표 축에 있고 이 반비례 그래프의 특징은 원점을 지나지 않는 대칭형이고 또 하나의 특징은 끝없이 X축 또는 Y축에 가까워진다. 그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끝없이 축에 가까워지는 한 쌍의 매끄러운 곡선이 됩니다. 자, 그런데 자, 지금 축에서 멀어진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A의 크기 순서다라고 말하면 자, 1, 3, 4분면에 존재하는 1번과 2번이 양수니까 일단 1번, 2번이 순서대로 크기가 되겠죠. 또 자, 2, 4분면, 4, 4분면에 존재하는 거는 A값이 음수이므로 절대값이 큰 게 오히려 작은 거잖아요. 절대값이 클수록 축에서 머니까 이게 4번이 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가장 작은 수예요. 반대로. 그죠?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순서가 될 것이지만 만약에 절대값 순서라고 말하면 축에서 제일 먼 게 제일 큰 거니까 4번이 제일 클 것이고 그 다음에 약간 구별이 되기 좀 그려드리긴 했으니까 한번 보시면 2번이 그 다음에 축에서 1번이 축에서 그 다음에 멀죠. 그 다음에 2번과 3번 중에서는 2번이 더 축에서 멀고 3번이 지금 축에서 가장 가깝기 때문에 절대값 크기 순서는 4, 1, 2, 3이 되겠네요. 요거 구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A의 크기 순서냐 절대값의 크기 순서냐 요것이 다르다는 거 정비례 때도 제가 강조 드렸었어요. 자, 그런데 반비례 그래프 같은 경우는 정비례는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0,0하고 한 점 딱 해서 그냥 선을 쫙 직선으로 그으면 되니까 그리시기가 쉬워서 제가 그래프 그리는 걸 말씀 안 드렸는데 반비례 그래프는 좀 그리기가 어려워서 그래프 그리는 것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이거는 또 응용 문제들이 아주 많이 나와요. 자, y는 x분의 6이라고 하는 그래프를 그려야 합니다. 그러면 이 x, y는 6에 모여야 합니까? 보통 자연수, 정수 이러면 뭐예요? 이거는 자연수나 정수로 보통 많이 물어보기 때문에 이거는 x6에 뭐가 해당이 되냐면 약수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무래도 좌표 평면에 분수를 표현해서 그래프를 그리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자연수, 정수의 점을 구해서 좌표 평면에 찍어서 그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떻게 돼요? 1,6, 2,3, 3,2, 그 다음에 6,1 이렇게 6의 약수를 구하시고 또 마찬가지죠. 부호가 반대인 경우도 있잖아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 이렇게 정수에 해당되는 점들만 좀 구하셔서 좌표 평면에 1일 때 6, 2일 때 3, 3일 때 2, 6일 때 1 요 정도만 점을 찍어서 이렇게 부드럽게 예쁘게 곡선을 그려주시고 축에 한없이 가깝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거 마찬가지죠. 이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일 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일 때 마이너스 1. 그쵸? 이렇게 해서 거꾸로 얘기했네요. 지금 x, y를. 자, 이렇게 해서 어쨌건 정수점에 해당되는 점을 쫙 찍어서 한 쌍의 매끄러운 곡선으로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되고요. 이 예제를 또 들어드린 거는 이렇게 y는 x분의 6 같은 반비례 관계식에서 x, y가 정수인 점은 모두 몇 쌍이냐 이런 것들도 응용 문제로 많이 나와서 이렇게 약수에 해당된다. 전체는 약수를 구해서 한쪽만 구해서 보통 2배를 해주시는 게 더 좋습니다. 일일이 다 구하시지 말고 한쪽으로 구해서 2배를 해주면 정수점의 개수가 이렇게 지금 8쌍이 존재하겠죠. 이런 응용 문제들도 좀 나온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비례와 반비례 비교하시면서 공부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